오늘은 낙하산 이야기입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점으로 가는데요. 대기업을 쥐락펴락했던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인수위 시절입니다. 인수위 시기는 진짜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세다고 하는데요. 정부 부처를 붙였다 뗐다 할 수도 있고 마음먹은 대로 조직을 개편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인수위 취재 경쟁은 말도 못하게 치열합니다. 한겨울 인수위원회 바깥 기자들은 인수위원회 위원들에게 말 한마디 붙여볼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중년 남성이 등장합니다. 기자들에게 귤을 나눠주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그 어딘가 익숙한 얼굴에 그에게 기자들은 묻습니다. 홍기택 의원 아닙니까? 홍기택 인수위원 아닌가요? 그는 배트맨도 아니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홍기택이 누군가요? 천연덕스럽게 묻고 도망을 가지요. 그에게 따라붙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홍기택 의원 맞죠? 그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나는 딜리버리맨입니다. 그에게 기자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그가 검지를 입에 대며 말합니다. Shut up. 오늘의 주제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인데요. 일명 귤 아저씨라고 불립니다. 귤을 나눠줘서요.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갔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들의 모임을 서강학파라고 부릅니다. 홍기택은 서강학파 3세대로 분류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서 공을 세워 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귤 딜리버리 일화도 그가 인수위원으로 발탁되며 생긴 일화입니다. 여기서 그의 괴상한 행동이 멈출 줄 알았다면 오산입니다. 괴상한 중년 남성은 대선 공신으로 산업은행장에 등극하는데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취업을 대단히 잘했습니다. 하여간 산업은행에서도 기행은 계속됩니다. 어느 날 국회 국감장에 갔다가 개 털린 홍기택씨. 원래 우리네 문화가 국감장에 가면 개 털리는 게 문화인 것을 홍기택 은행장께서 그걸 모르고 보좌를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난 산업은행 조직을 못 믿겠다라고 외치면서 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차량을 보이콧합니다. 저도 지랄이요. 하여간 기사 딸린 차를 보이콧하고 뭘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벌칙에서 경호를 받게 됐죠. 그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산업은행이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반성 대회를 2, 3주간 해서 겨우 그의 차량 보이콧이 멈췄다는 일화가 풍문으로 전해져 내려오죠. 이런저런 기행이 있으면 귤 아저씨는 산업은행 내부 평판도 최악을 달리게 되는데요. 흔히 꼽는 산업은행장 워스트5에도 꼽히는데요. 그의 낙하산이 보통이 아니란 점은 산업은행장에서 다시 또 영전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산업은행장에서 더 올라갈 때가 있어 라고 지금 생각하는 당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딜리버리맨의 새로운 직장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그렇고 중국이 중심이 된 국제적인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우리나라가 4조 원의 지분을 내서 그 지분이 중국, 인도 어쩌고 저쩌고에 이어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몫으로 부총재 자리를 한몫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단 한 명 모일 수 있는 5천만 분의 1 그 자리에 홍기택 형이 재작년 2월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전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취업한 지 약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사실상 인턴 혹은 후속 기간일 때 대우 조선해양 지원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거 어떻게 복잡한 문제인데 대략 설명하면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했냐는 비판이 쏟아졌던 거죠. 억하심정이 생겼는지 갑자기 홍기택 형이 4조 2천억을 지원할 때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 그러니까 나 까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보통은 좀 가만히 그래도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결정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렸다는 충격적인 청와대 서별관의 전모를 공개하게 됩니다. 즉 청와대가 다 큰 그림을 짜고 서별관으로 불러서 조인트 까니까 산업은행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다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꽂아준 사람 무한하게 총구를 대포를 그냥 청와대로 겨눈 꼴인데요. 4조 5 정도의 규모라면 당연히 청와대가 개입했거니 어느 정도 관심이 있겠거니 하는 정도는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전 산업은행장이자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이 증언을 해주게 된 꼴이죠. 당연히 여론은 폭발! 하지만 아무도 모르셨죠? 서별관에 아무도 모를 거예요. 분명히 폭발한 거 맞니?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별관 회의가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분은 갑자기 부담스러우셨는지 잠적하게 됩니다. 잠적 AIIB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았는데 잠적을 하고 사직을 하게 된 거죠. 4조 넘게 내고 얻어냈던 AIIB 부총회 자리가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한 단계 낮은 국장급으로 강등되게 됩니다. 부총재 자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최근 현 정부에서도 낙하산 문제가 슬슬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임 사장, 공공기관 부분 이사장이 나간 자리에 대선 캠프 공신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낙하산 논란에 자유로웠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대선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하지만 깜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자리를 줬다가 어떻게 될까요? 낙하산을 내려주더라도 은혜 갚은 까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진 않을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홍기택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구독도 해주세요.